컴퓨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혹시 컴퓨터는 잘 안 되셔도 휴대폰은 잘 되시죠? 스마트폰은? 네, 다 들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조금 거기에 최대한 휴대폰 환경에 최대한 맞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부산 소재에 있는 지구를 구하는 인간이라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AI 기반 문제 해결 전문가 설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뭐 여기 주요 경력에 이제 보시다시피 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뭐 건설 현장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뭐 거기서 CAD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하게 돼서 좀 인공지능 쪽으로 좀 강의도 하러 다니고 이제 회사에서도 실제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마케팅 자료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이제 회사의 각종 문제들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제로 코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저녁에는 뭐 수영 강사도 하고 있는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표가 너무 어렵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1950년도부터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종류에는 주로 이제 AI와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딥러닝이라는 게 있고 제너레이티브 AI, 생성 AI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생성 AI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인공지능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컴퓨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서 우리의 인간의 지능을 본따서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자동으로 작업을 하는 그 모든 것들, 계산기도 뭐 인공지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신러닝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패턴을 학습시켜가지고 뭐 분류를 한다거나 또는 예측을 하는 그런 거고, 딥러닝은 이 패턴을 사람이 찾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이세돌 프로와 대결했던 알파고가 딥러닝의 유명한 한 예시죠. 그 외에 요즘에 나오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에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을 생성할지 결정해서 실제로 생성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생성 인공지능은 다른 AI에 비해서 분류와 예측보다는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볼 것도 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 인공지능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 이 모든 걸 다 합친 거를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멀티모달에 대해서 오늘 따로 얘기를 드리지 않고 크게 이제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비디오 생성 모델, 그다음에 STT하고 TTS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말을 텍스트로 바꿔주거나 텍스트를 보이스로 바꿔주는 등의 그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언어 모델에서 우리가 크게 볼 것들은 이제 여기에 뭐 네이버 클로버 X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성능이 워낙 좋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이제 크게 중요한 것들은 챗GPT, 그다음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모델은 이제 미드전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달리3는 사실상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생성 모델에는 인비디오 AI, 그 다음 소라 AI, 클링이라는 또 중국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저희는 오늘 런웨이 ML이랑 인비디오 AI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STT, TTS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클로버 X 요거는 되게 좋거든요. 한국어를 처리하는데 정말 좋은 모델이라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녹취한 파일들을 텍스트로 바꾼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11lab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홍보 자료 같은 걸 만들 때 어떤 분은 저는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막 앵앵거리는 목소리라서 제가 발표하기는 좀 그래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실제로 성우의 목소리를 결정하고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목소리를 생성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핵심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겠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많고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하나의 어떤 모델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섞어서 사용하신다면 정말 거의 상상하는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가능합니다. 진짜로. 우선 뭐 첫 번째로 이제 논문이나 각종 문서, 우리는 이제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심리 상담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런 관련된 자료들,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자료들은 마음껏 올리셔가지고 요약하는 그런 정리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하고 동영상 제작은 앞서서 말씀드렸었고 이미지와 동영상도 요약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좀 궁금할 때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할 때 이제 챗GPT나 이제 클로드에다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우리만의 웹페이지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웹페이지의 가장 쉬운 방법은 웹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런 AI한테 여기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줘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우선 각종 문서하고 논문 같은 것들 좀 요약해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리스에서 다운받은 금호공대 관련된 논문 2023년도에 나온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GPT한테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대한 정보도 잘 나오고 소속도 잘 나오고 논문 요약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만 끝나면 뭐 기존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모델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모델을 섞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PPT, 예를 들면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해당 내용으로 발표할 8페이지짜리 분량의 PPT 스크립트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스크립트가 존재하고요.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감마 AI를 통해서 감마 AI라고 또 이제 우리가 PPT를 만들어주는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실제로 장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따라오실 거면 혹시 지금 휴대폰을 켜셔가지고 우리 앱스토어 있죠? 앱스토어에서 챗 GPT를 한번 쳐볼까요? 검색을 해볼까요? 방금 이제 좀 컴퓨터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방금 좀 장표를 추가하긴 했는데 저렇게 챗GPT 또는 영어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아이콘을 가진 저기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저런 아이콘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좀 먼저 설치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사에서 만든 가장 범용적인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양한 작업에 적합하고요. 좀 거의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이끌어내기에 좀 가장 친근한 UI로 가장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좋습니다. 챗GPT 외에 또 클로드라는 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도 좀 같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드는 이제 챗GPT보다 좀 나중에 나온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모델인데 사람의 언어에 GPT보다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확인해가지고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했어요? 네. 그것도 설치.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좀 무료로 가능하면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이 중에 한 가지는 결제해서 유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든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지금 뭐예요? 설치하면 자동으로 빨리 이렇게 치면 여기 나오면 빨리 바탕화면서 약간 찾아보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직 여기까지 다운로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네요. 멋지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퍼플렉시티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나서 제가 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퍼플만 치셔도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거기 퍼플렉시티를 누르시면은 네. 갖고 다니까. 네. 하던 걸 안 되지. 우선 다운로드만 받으시고 사용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예. 네, 좋습니다.
이제 그 감마 AI를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PPT를 만드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디스플레이를 네, 아까 이제 보셨던 게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을 그냥 이렇게 복사를 쭉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감마 AI를 들어가 보시면 우리 감마 AI라고 PPT를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AI 서비스거든요. 이 보면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저는 그냥 그대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을게요. 그대로 붙여넣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카드를 몇 장, 8카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8장의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를 설정을 하고 테마는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논문이니까 이런 어두운 테마를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생성을 누르면은 PPT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사용해 보시면은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디자인에 감각이 없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실제로 어떤 레이아웃으로 어떻게 사진을 배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써보면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시간이라는 좀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받기 같은 게 또 이 내보내기를 통해서 실제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다 있네요. 세 가지로 다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실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먼저 됐네요. PPT를 보시면은 요거를 AI가 방금 거의 1분 만에 자동으로 만든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8페이지짜리 간단한 PPT를 한번 만들어봤고, 감마 AI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실제로 써보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및 동영상 제작 부분인데요. 주로 보려고 했는데, 달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GPT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원래 이거는 달리 모델과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는 거기 서비스가 같은 모델, 같은 달리 3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파일럿에서 좀 무제한으로 생성이 원래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제가 한번 해보니까 코파일럿이 막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지 생성이 무료 서비스에서는 안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인데, 저는 유료 서비스를 다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이미지 제작도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냥 설명만 드리자면, 한국에 이제 대학생을 그려달라고 양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미드저니라는 모델은 기본이 유료예요. 기본이 유료라서 우리가 무료로는 절대로 사용해 보실 수가 없고, 단 이제 유료로 사용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의 사진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달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자들이 GPT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GPT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한국어로 입력을 해도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로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
건데요. 영어로 이렇게 또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왼쪽에는 또 한국의 이제 대학생 모습을 이렇게 그려줬고 오른쪽에는 약간 한국의 여대생 같은 그런 모습들을 그려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동영상 제작 관련된 건데 우리 동영상 제작에서 크게 두 가지 이제 런웨이랑 인비디오라고 있습니다. 저 인비디오 AI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프롬프트라는 거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난 이런 거를 하고 싶어라고 설명하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비디오 AI는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스톡 영상이라는 것들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모양이 있고 여기서 또 비디오 생성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진 않아요. 여기다가 그냥 어떤 거를 영상 만들어줘 하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이 나오게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이 있을 텐데 앨범이 없다고 나오네요. 자, 이런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만들었던 건데 회사 설명 관련된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면에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자, 인비디오 AI라는 이런 서비스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홈을 이제 가보면은 크리에이트 비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이 쭉 다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설명 자료였고요. 여기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영어만 이제 잘 되긴 하지만 소리가 지금 안 나는데 소리까지 원래 나거든요. 소리랑 그 자막까지 다 자동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보여드렸던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진들을 예를 들면 한 두 장의 사진을 준비해요. 두 장의 사진을 준비하고 두 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영상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문자로 받아보셨을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런웨이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이 말하는 걸 실제로 그 캐릭터가 나와서 말하는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사진만 넣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상이 되게 너무너무 신기한 서비스라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때 영상을 움직이는 영상을 사진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참고해 볼 만하십니다. 네, 그래서 영상 제작 간단하게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여러분 GPT를 지금 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이제 아마 설치가 완료가 다 됐을 건데 챗 GPT를 켜시고 거기에 사진을 올리는 칸이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채팅창 옆에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제 생성 AI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사진을 인식해서 설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단계였냐면 2022년도 10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가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AI 가지고 이제 대회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픈 AI가 챗GPT를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챗GPT가 이렇게 멀티모달로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성 AI를 통해서 실제로 뭐 이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AI 쪽에서는 아주 큰 발전이거든요. 잘 나오나요? 혹시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진 잘 아무 사진이요? 네. 보내기는 이게 사진 뭐 두분 컴퓨터 입력해 주시면 네. AI라는 게 있습니다. 릴리스 AI는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실제로 링크만 넣으면은 그 요약을 해주는 이런 거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정신 차려보니 쇼폰만 5시간 봤다. 무의식적으로 쇼폰 보는 습관이 내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복사 여기 주소를 복사해요. 주소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샥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요약 노트가 밑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영상을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글로 다 써줍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이런 것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찾으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외에도 물론 이런 것들만 잘 사용하셔도 실무 환경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퍼플렉시티를 통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 이런 릴리스 AI랑 비슷한 또 AI 서비스를 찾아줘 하면은 관련된 게 쫙 나오고, 미드전이랑 비슷한 무료 서비스를 찾아줘 하면은 이미지 생성하는 게 쫙 나오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코드 파일 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사이트가 필요한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사업을 다 확장하고 다들 이제 돈 많이 버시고 하면은 이제 웹사이트, 물론 외주 맡기는 게 가장 간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제가 부동산 관련된 걸 검색해 보니까 부동산 11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GPT한테 이제 요거 GPT 저는 유료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또 모델이 따로 있어요. 캔버스에다가 올려놓고 코드를 짜주는 그런 모델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대고 코드를 짜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GPT로 가서 웹사이트 UI 코드. 네, 여기 제가 했던 게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UI를 가진, UI는 이제 주로 버튼 같은 거, 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진 이제 웹사이트를 HTML 형태로 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물이 이렇게 GPT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이미지랑 좀 비슷한가요?
물론 이미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웹사이트 폼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그냥 코드를 몰라도 우리가 코딩을 할 줄 몰라도 그냥 메모장에다 복사해 놓고 이름만 뒤에다 .html로 쓰면은 바로 저런 웹사이트 같은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넣고 다시 클로드한테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가진 UI를 가진 웹사이트를 HTML 형태로 작성해줘 했더니 저렇게 이제 코드가 저렇게 나오고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부분 말씀드렸던 대로 그 범용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하시려면 챗GPT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뭔가 전문화된 작업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글쓰기에 좀 특화된 작업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이런 코드에 특히 이제 UI 같은 부분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하면은 이런 것들은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두 가지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GPT가 더 좋았다가 클로드가 더 좋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클로드가 조금 더 적합하고 더 좋습니다. 네. 곧 또 GPT가 이제 12월 달에 5가 나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클로드가 좀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한 그 모델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미지나 또는 영상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LLM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LLM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메타라고 하는 우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 메타에서는 람마라는 모델이 또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PC 환경 지금 3.2까지 나왔는데 그냥 사진은 3.1을 썼습니다. 3.2가 예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PC 환경에서도 이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로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사용하셨던 그 세 가지 모델은 웹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쪽 서버에 접근하지 않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라마 같은 모델은 내 컴퓨터에다가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단 이제 컴퓨터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성이 특징이고 자연스러운 대화, 그다음 다양한 형식 지원,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인터넷 얘도 웹 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유료 모델이라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무료 모델은 아직까지 웹 검색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웹 검색을 하실 때는 반드시 퍼플렉시티를 써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만들 당시에 이런 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UI를 만들어서 코드,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게임을 이렇게 숫자 맞추기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해서 낮으면 낮다고 표현하고 높으면 높다고 표현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미지를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좀 있으면 배고플 시간인데 이제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프라이드 치킨 이미지를 생성해달라 했더니 프라이드 치킨 이미지가 아주 잘 생성됐습니다. 네, 이게 멀티모달이라 하고요. 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엔스로픽에서 개발한 AI 서비스입니다. 챗GPT보다는 약간 더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의 언어에 가깝게 글을 작성해 준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로드를 사용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걸 이제 각 부처에다가 전달을 했을 때 그 반응이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다들 헷갈려하세요. 통과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같은 걸 따내실 때는 클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미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웹 검색에 대해서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인 2024년 4월까지의 데이터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는 코드를 아주 잘 짜주고요. 똑같은 숫자 맞추기 게임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조금 더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간단한 거에서도 디테일의 차이가 그러니까 GPT에서 만들었던
요 게임과는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죠. UI가 좀 다릅니다. 얘도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미지 그리는 기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쓰기 위주 이런 거에서만 사용하시면, 그 다음에 코딩을 하신다면 코딩하는데 글 쓰는데 이렇게만 쓰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다운로드 받으셨던 것이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죠. 가능하시면 퍼플렉시티도 나중에 추후에, 지금 오늘은 지금 당장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이게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보다 더 좋다는 말이 엄청 많이 들리고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그런 말들이 엄청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HDMI 케이블을 하나 사야 되는데, 또는 이제 분배기를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럼 정보 같은 것들, 가격 정보, 그러니까 판매자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웹 검색 기반, 베이스가 이제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양한 일들, 아주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코드도 짜주긴 짜주는데 얘도 코드가 그렇게 막 잘 짜주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그려달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지를 작성 가능하고 코딩도 가능하고 우리가 글쓰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도 하고 이런 거는 챗GPT 범용성에다가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엄청 잘 짜고 글도 엄청 잘 쓰는데 이미지와 관련된 기능이 전혀 없다. 그다음 웹 검색도 전혀 안 된다. 그건 클로드. 정확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검색은 아주 잘하는데 나머지 기능들이 약간 떨어진다. 이거는 퍼플렉시티. 이렇게 세 가지를 그래서 섞어서 쓰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전이라는 아까 기본이 유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런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림 같은 것들을 그려볼 수 있고, 저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손가락만한 아기 돼지를 막 그린다는 등 저런 게 전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프롬프트만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거에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한테 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드저니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프롬프트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쓰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의뢰받은 일 중에 하나가 특허법인, 저희 이사님이 특허법인을 운영하시는데 특허법인에서 이제 특허에 대한 도면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념도를 실제로 실사와 같이 그리는, 그 약간 건물로 치면 조감도 같은 느낌의 그런 개념도를 그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제 인공위성 관련해가지고 뭐 이미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공개되기 때문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빼고 이걸 어떻게 돌려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넣지 않고도 충분히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인 인공위성을 그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모든 스펙들하고 이런 것 다 입력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직사각형, 이제 사각형의 이제 기둥 모양을 가진, 날개는 거대한 태양 전지판을 가진 그런 인공위성의 모습,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모습을 그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가지고 좀 고객님들께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의 최대 주주인 건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오픈 AI의 창업주인 샘 알트만이 그 일리아 수축해퍼한테 쫓겨났었죠. 이사회에서 갑자기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열받아가지고 그 샘 알트만을 직접 고용해가지고 오픈 AI에다 다시 꽂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아 수축해퍼랑 이사회들이 다 바뀌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도
오픈 AI의 모델인 챗 GPT, GPT라고 표현을 하는데 GPT-4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지를 작성하는 기능, 요 달리 3 기능도 들어가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전에 사용을 해봤더니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고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그 브라우저에서만 이제 활용이 가능하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을 때 이제 웹 검색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G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를 생성하는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비디오 AI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런웨이 ML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오후에 좀 다른 데 가야 돼서 거기서 이제 사용할 간단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소리가 안 나긴 하는데 소리까지 넣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 선을 실제로 제가 그린 거고 요거를 인공지능이 전부 다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업스케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까 런웨이 ML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진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영상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네 맞아요. 그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이제 제 꿈이라고 그림 일기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그걸 이렇게 그 학생들의 꿈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선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림들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실사화가 되면서 이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만 그 당선 연구님 그걸 주고 예. 내 꿈은 뭐야라고 그걸부터 주는 거야? 예, 맞습니다. 내 꿈은 그 인공지능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린 그림은 요겁니다. 요거. 그것만 요거. 영상이 제가 요걸 그렸더니 아까 그런 식으로 점점 그림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런웨이 ML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 보셨던 아래쪽에 런웨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이제 간단하게 프로젝트들을 원래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가지고 하면 요 텍스트들을 그냥 GPT한테 입력하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해주세요. 단 의미는 유지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그 바로 아래다가 이제 나는 오늘 아침에 산책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전송 버튼 누르면은 실제로 GPT가 요 문장을 다시 재구성해줍니다. 잠깐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직접 하지는 않으시고 하시는 거는 나중에 제가 없을 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한번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GPT한테만 뿐만 아니라 클로드나 퍼플렉시티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 제외하고 클로드랑 GPT는 다 쓰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갈 거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우리가 휴대폰에서는 그냥 엔터 기능이 있지만 컴퓨터에서 하실 때는 엔터를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전송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뀌어요. 이렇게 줄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은 다른 줄이다, 다른 걸 얘기한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문장 가지고 이렇게 5개의 다른 문장들을 재구성해주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해볼 수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단한 질문을 또 생성하는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바로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진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향. 우리가 예를 들면 되게 햄만 먹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야채를 주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인공지능도 자기가 답변하던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쓴다고 해도 지금은 그런 편향들이 그래도 많이 제거가 됐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그런 사건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새로운 탭을 하나 열어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른 주제로 얘기할 때는 무조건 새로운 탭을 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텍스트에 기반해서 질문을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 문제 같은 것들, 간단한 퀴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런 주제들을 다 넣고 퀴즈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퀴즈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요약하는 것도 아까 요거는 이제 너무너무 간단하죠. 아까 위에서 제가 좀 논문 같은 것들도 요약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어 찾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저도 궁금한데 행복의 동의어가 3개가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 즐거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단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 쌈따옴표 같은 것들로 구분을 지어주면 이 안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동의어를 찾아나가고 이제 얘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 맞네요. 즐거움이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번 클로드한테 해보겠습니다. 복dem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부터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라고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디어를 확장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장의 감정 분석하는 건데 원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이게 긍정을 의미하는지 부정을 의미하는지 중립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라벨링을 하게 된다. 0, 1,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의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머신러닝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성 AI가 나오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이런 문장을 감정 분석하는 것도 머신러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죠. 내가 감정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나오는 말이 그래서 원래는 딥러닝이라고 했었는데 딥러닝은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딥필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의 감정까지도 인공지능이 곧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머지않아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요. 이름 같은 것도 지어볼 수가 있겠고요. 판타지 소설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혹시 이게 확인이 안 되나요? 이런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있는데 그건 각각 어떤 물어보면은 또 여기서 각각의 의미를 내가 또 지어줍니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제가 가능하면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뒤쪽에 되게 약간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기법을 의미해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잘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잘 질문하는 방법인데 이제 여기에는 조금 AI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요. AI가 그래서 전적으로 AI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자료, 특히 수치와 관련된 자료에서는 아직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를 학습하긴 했지만 숫자와 관련돼서는 뭐 숫자를 계산하고 이런 능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이 아니고 한 2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잘 보이나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조선 시대 때는 맥북이 없었죠. 그때는 애플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이 1434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맥북 프로를 진짜 세종대왕이 던졌대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사실인 양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이렇게 거짓말한다. 의도되진 않았지만 AI에 대한 그 데이터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한다. 요즘에는 좀 많이 덜해졌습니다. 좀 많이 덜해져서 세종대왕은 왜 맥북을 던졌는가 하니까 세종대왕 한글 타자가 맥북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UFO를 타고 지구에 첫 번째로 온 외계인의 이름이 젤탁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사절이라 그러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짧게. 네,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짜집게 되었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데이터들에선 다 검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다 검증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는 물론 틀린 부분들이 바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데 그 검증하는 방법도 양쪽의 모델한테 동시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는 게 이제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둘의 답변이 다르다라고 하면 둘의 답변 여기서는 닭은 새다 아니면 닭은 새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르게 나온다면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좀 몇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참고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를 좀 이번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롬프트 기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 24가지 정도가 됩니다. 24가지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니까 실제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예시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혹시 이거 한번 지금 GPT 켜셔가지고 한번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겠어요? 본론만 말하기에 조금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가끔 이제 GPT랑 얘기하다 보면 워낙 사람같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좀 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또는 미안한데 이런 거 좀 찾아주겠니?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도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로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딱 본론만 내가 뭐가 필요하다, 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 특징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 특징을 설명해. 딱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면은 훨씬 더 나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로 입력되지 않기 때문이죠.
GPT를 만약에 다 쓰셨다면 클로드를 열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똑같은 한 번씩 다 검색을 해보셨나요? 본론만 잘 말하니까 잘 설명이 나옵니까? 완전 다르다. 아 좋습니다. 완전 다르다. 제 집이 네. 똑같은 느낌이야. 자세하게 설명해. 사실상 예. 예. 아 예. 클로드도. 아 자세하게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같은 경우는 클로드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 집이 때는 구구절절이 많고. 아 맞아요. 그대로 네. 얘는 딱 픽스는 핵심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본론만 말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한 번씩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같이 실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중을 설정하기인데요. 청중을 설정을 할 때는 저는 주로 그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 저희는 이제 저희 본업이 이제 스타트업의 본업이 저희 쪽의 본업이 탄소 배출권 또는 탄소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가야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좀 잘 못 알아들어요. 탄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저는 이런 프롬프트를 쓸 때 탄소에 관해서 설명할 때 8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정 나이를 지정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네요. 프로그램도 똑같이 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있고요. 물론 청중을 설정하는 것도 분명히 정말 실제로도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또 세분화 질문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해결을 요청하는 건데 뭐 단계별로 설명하라는 것도 있지만 약간 저는 여기서 변형을 해서 많이 씁니다. 주로 이제 코딩 같은 걸 할 때나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뭔가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작업을 시킬 때 정리되지 않은 작업을 시킬 때 예를 들면 저는 아까 같은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어떤 기술 스택을 쓸 건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GPT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나는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 건데 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요청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GPT가 저한테 이제 기술 스택은 뭘 쓸 건지 어떤 DB를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질문을 다시 하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도 구체화해가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찾아가는 좀 더 완전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계별로 나누는 거는 분명히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첫 술에 배부르라는 이제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모든 거를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 간단한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위에다가 어떤 걸 입력했나요? 그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걸 입력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요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다음 주제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일을 할 거라고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 가장 위에 이제 포함이 되면은 더욱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당신은 뭐 코딩을 하는 이제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앞에 자기가 인공지능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코딩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 답변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긴 했는데 AI 인공지능의 하위에는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의 하위에는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의 하위에는 생성 AI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딥러닝의 하위였는데 딥러닝의 가장 주요한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이에요. 우리의 뇌를 본따서 뇌가 사고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우리 이제 뇌과학 쪽도 당연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뇌는 이제 부정적인 말이 들어왔을 때 좀 더 강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핑크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핑크색 코끼리가 막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막 그려지고 있죠.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지시문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편향이 생겨버려요. 인공지능이 편향을 가지고 그쪽에 답변하기 때문에 유명한 그 인공지능의 뭐 일화로 제가 지금 영상 링크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뭐 와인잔을 그려달라고 해요. 와인잔을 그려달라고 하는 챗GPT한테 와인잔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와인잔이 딱 잘 그려졌어요. 근데 옆에 포크가 놓여 있는 거예요. 포크를 그리지 말고 와인잔만 그려줘 했는데 포크가 왼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가. 저는 아니 포크를 빼라고 하니까 포크를 더 강조하는 거죠. 점점. 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정적인 지시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뭐 우리도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하면은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나는 행복할 거야 하면은 행복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긍정적인 지시문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그 효과가 더 좋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워낙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습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거는 이제 어린이로 청중 설정인데 아까 그 청중을 설정하는 거 거기서 저는 이제 어린이 8살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설정하는 거. 자, 되게 신기해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지만 좀 사람같이 사고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프롬프트를 쓸 때 미안한데 잘못했어 이렇게 다시 해줘 또는 고마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답변을 막 그렇게 더 잘해주지는 않아요. 잘해주진 않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학습을 시킬 때 상을 주는 게 있고 페널티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를 시키는 게 있고 약화를 시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학습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한 더 강화 학습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을 준다, 팁을 준다 이렇게 할 때 이거 이제 답변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오늘은 일하기 좋은 수요일